안녕하세요. 오일부자의 카일입니다.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가 뭔지,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에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 식물이 에센셜 오일을 왜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추출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인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에센셜 오일과 주파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다 이해하신다면, 오늘 내용을 다 듣고 이해하신다면 나는 아로마 테라피가 뭔지 아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로마 테라피란,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향기요법이라고도 합니다. 각종 식물의 꽃, 잎,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해낸 에센셜 오일을 후각이나 피부 섭취를 통해 인체에 흡수시켜 인체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의 유지, 그리고 증진을 도모하는 대체요법의 하나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을 이용한 자연 치료요법, 더 넓게는 자연을 이용한 생화요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매분 100만 건에 가까운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데 자연에서 성장한 식물들에게는 우리 몸에 이러한 화학 반응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을 식물에서 추출하여 코 또는 피부,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유입시키면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 아로마 테라피의 기원과 역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로마 테라피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종교의식에서 사용을 많이 했고 그 후 치료나 미용 목적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집트, 인도, 고대 중국, 그리스 로마 등에서 아로마 테라피가 특히 발달되어 왔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집트에서는 고대에서 가장 아로마를 다양하게 발전, 그리고 생활에 적용시킨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식은 물론 향료, 치료, 미용, 방부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미이라가 수천 년 동안 썩지 않고 그렇게 형태를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에센셜 오일의 강력한 방부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또 아로마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아로마를 화장품으로 제조하고 체계화를 시킨 데 큰 역할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케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화장법을 아로마로 적극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방향성 물질에 이용해서 앞서 있었다고 해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아로마의 방향식물을 적극적으로 치료에 도입했고 계절과 체질에 맞춰 먹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방향식물을 이용한 목욕과 훈증 마사지를 장려했고 아로마가 미용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도 아로마는 종교의식용과 치료, 미용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베다 경전에는 700여 가지의 유용한 방향식물과 이 식물들의 특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부터 구전되어 오던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오래된 의학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마음과 몸의 치유에도 효과적입니다. 개인의 체질을 파악하고 체질에 맞는 향을 이용한 아유르베다 마사지는 현대까지도 큰 인기를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 고대 중국에서 아로마는 주로 치료 목적, 종교의식에서 신성한 순결을 상징하는 데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메디컬 아로마의 역사.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치료 활동 및 성분의 분석 연구는 근대라고 하면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이 시기에 그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전성기는 화학자, 의사, 간호사들이 있었으며 이들의 노력에 의해 많은 학문적, 치료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현재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의료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치료제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치료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유효 성분들에 대한 분석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많은 유럽의 화학자들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고 1910년 독일의 화학자 오토 왈라흐가 에센셜 오일의 주요 성분 구조인 테르펜을 최초 발견하여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게 테르펜 화학 구조입니다. 그 이후에도 1939년 로지카의 사양 오일에 대한 연구, 그리고 1947년 로빈슨의 이소프렌 룰에 대한 연구, 1969년 바튼의 클로브 오일의 자연 산화물의 구조 규명에 대한 연구 등 많은 화학자들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성분 및 화학 구조에 대한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 속 주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은 아비세나. 아비세나는 아랍 세계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의사였다고 해요. 20세 궁중 의사로 임명되었으며 약 760여 종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식물들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과 그 효능에 대해서도 기록하였습니다. 또 이를 통한 임상적 약품, 견본과 치료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또 식물에서보다 효율적으로 에센셜 오일 추출하기 위해 새로운 증류기를 발명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식물에서 에센셜 오일과 아로마 워터를 추출하여 의료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르네 모리스 가테포세. 오른쪽에 사진에 보이는 분이 가테포세입니다. 이분은 프랑스 화학자인데 어느 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에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우연히 라벤더가 들어있는 오일통에 손을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상 입은 손이 상처나 수포 없이 빨리 치유되는 것을 보고 와, 이게 뭐지? 그 이후로 많은 에센셜 오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가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오로지 에센셜 오일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는 1928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식적으로 사용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1937년도 그의 저서에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장 발레. 장 발레는 프랑스의 외과 의사였는데 먹는 에센셜 오일을 처음 창안한 의사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부상병들을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치료했다고 해요. 치료의 효능을 몸소 체험하고 이후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실질적인 아로마 의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제자였던 벨레체, 라프라즈와 같은 의사들이 아로마 의학을 계승 그리고 발전시켜 현재 프랑스에는 약 1,500여 명의 아로마 의학 전문의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가렛 모리 여사. 마담 마가렛 모리는 장 발레의 저서를 연구하고 난 후 아로마 테라피를 뷰티 테라피에 적용하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메디컬 아로마 테라피에서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를 최초 시도했으며 오늘날 아로마 테라피를 뷰티 케어에도 적용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의사인 남편과 함께 에센셜 오일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에게 그녀의 독특한 방법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페놀. 이분은 현재까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며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가 배우고 있는 선생님은 몇 번 만나 뵙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의과대학 졸업 후 40년간 자연의학에 몰두한 의사입니다. 1977년부터 자연의학과 에센셜 오일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메디컬 아로마 테라피 전통을 확립하였고 에센셜 오일에 관한 다수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의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에센셜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의 근본이 되는 물질로 향기 나는 식물, 허브죠. 허브의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 수지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한 휘발성 정유를 뜻합니다. 땅의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의 조화에 의해 식물이 성장하게 되는데 에센셜 오일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에너지, 즉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의 치료적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에센셜 오일도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에센셜 오일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통합 치료 작용입니다. 통합적 치료 작용이란 신체가 질병을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기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통 에센셜 오일의
한 에센셜 오일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가지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양리 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균 및 살균 효과, 방부 작용, 건강 증진에 기여, 심신 조화, 자가 치유 촉진. 이 5가지는 모든 에센셜 오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양리 작용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에센셜 오일이 이 5가지 양리적 효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특성들을 모두 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항균 및 살균 효과. 모든 에센셜 오일이 이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티트리나 유칼립투스는 특히나 이 부분이 탁월한 오일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증 완화에는 페퍼민트나 윈터그린이 탁월하고, 그리고 소화 및 면역력 강화에는 레몬이나 클로브 같은 오일이 효과가 더 뛰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잘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좀 더 피부에 와 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식물이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물이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인간에게 향기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식물에게 에센셜 오일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고도의 화학 전략이자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언어와 같습니다. 식물은 동물과는 다르게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 벌을 봤어요. 막 벌이 와, 나한테. 그러면은 내가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위험한 동물을 만났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일이 생겼다.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이 장소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나에게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식물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식물에게도 물론 천적이 있겠죠. 곤충, 바이러스, 박테리아, 아니면 뭐 새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죠. 식물들도 똑같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지키는 방법이 이제 동물들과 다른 거죠. 보통 동물은 도망을 가지만 얘네들은 맞서 싸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에센셜 오일이 얘네들의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곤충이 잎을 갉아 먹으려고 막 접근을 해요. 그러면은 에센셜 오일을 뿌리는 거죠. 그 곤충이 싫어하는 강한 향을 뿜어내는 겁니다. 어떤 강한 식물은 곤충이 이 식물을 먹게 됐을 때 불임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 화학적인 성분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미생물로부터 상처가 났을 때 내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식물들은 스스로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인을 합니다. 유혹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종족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종족 번식을 위한 그 꽃가루, 수분, 곤충이나 새, 나비 등을 유인하는 역할도 해요. 향기로. 그래서 꽃이 보통 향기가 좋고 그리고 예쁜 이유입니다. 색이 진하고 곤충들이 잘 보기 위해.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물리적 보호 역할도 하기도 해요. 이제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계속 있다 보면 이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여름철에 그늘도 없는데 한가운데서 그냥 서 있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들은 이런 가혹한 자연 환경에서도 잎 표면에 오일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오일을 기화시켜 주변 온도를 미세하게 낮추는 냉각 효과를 내기도 해요. 와, 참 재밌지 않나요? 식물이 왜 이런 성분을 만드는지 알고 나니 에센셜 오일이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의 추출량을 보겠습니다. 유칼립투스 1kg를 생산하기 위해 10kg의 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라벤더 1kg를 위한 식물량은 100kg에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1kg지만 라벤더는 100kg나 10배가 많은 양이 필요하죠. 이걸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율이 낮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 로즈와 멜리사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로즈 1kg를 위한 식물량은 4,000kg. 와. 멜리사는 7,000kg 이상의 식물이 필요합니다. 유칼립투스, 라벤더도 물론 많은 효능이 있고 좋은 오일들이고 식물들이지만 이 로즈, 멜리사는 훨씬 더 강력한 오일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쌀수록 좋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쌀수록 일단 주파수도 보통 높고요. 그리고 양리적인 효과가 훨씬 다양하고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 추출법. 이 에센셜 오일들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수증기 증류법, 그리고 냉압착법, 용매 추출법, 초임계 공정. 크게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본 것이고 거의 이제 98% 정도는 수증기 증류법과 냉압착법으로 추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약 8, 90%가 수증기 증류법. 여기 별표 보이시죠? 수증기 증류법. 그리고 이 사진도 수증기 증류법입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게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찜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두를 쪄요. 주방에서 만두를 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향이 나잖아요. 향. 그러니까 만두 향이, 맛있는 향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다 됐는가 보다. 하고, 가서 불을 끄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에, 물을 넣고, 자, 끓은 물을 넣어요. 끓인 물. 이렇게 끓인 물을 넣어도 되고, 그냥 물을 넣고 그 밑에서 이제 불을 쬐서 이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은, 이 잎이나 꽃에 있는 이런 화학 성분들이 위로 나오겠죠? 이제 만두가 다 되면 향을 내는 것처럼 자, 이 수증기 이제 많은 성분들 이제 물도 포함될 거고 화학적인 성분, 그리고 향기가 있는 화학적인 성분들도 다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모아지겠죠? 자, 이것을 냉각시킵니다. 쿨링 워러. 이제 쿨링 워러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요. 냉각을 시키면 이렇게 액체가 되어서 떨어지겠죠. 액체가 되어서 떨어지는데, 자,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센셜 오일은 뭐예요? 정류,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분자 구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센셜 오일이고, 이 밑에는 하이드로졸 워터라고 해요. 아니면 플로럴 워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죠. 그냥 물, 불, 그리고 잎, 꽃 끝입니다. 아무런 추가적인 성분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단점이 하나 있으면 그래도 이 끓이기 때문에 이 향기 물질이 열에 의해 약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양리적인 효과에 의해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은 향보다는 성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냉압착법. 냉압착법은 쉽게 말해서 그냥 압착을 해서 짜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통 짜냐? 이제 시트러스. 시트러스류는 열을 가하면은 성분들이 파괴된다고 해요. 파괴되기 때문에 수증기 증류법을 사용하지 않고 냉압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용매 추출법, 초임계 곤정도 있기는 한데 잘 사용하지 않으니 한번 읽어만 보시고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의 사용법. 에센셜 오일의 사용 방법으로는 크게는 일단 향기.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흡입은 후각을 통해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체계를 조절.
향기 맡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도포 방식을 통해 오일이 피부로 흡수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전신의 건강 상태가 향상된다. 그 다음으로 복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용 시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간 기능 개선 및 비뇨기의 보호 효과를 발휘한다. 이 세 가지 모두 큰 효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물론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겠죠. 우리 몸에 빨리 흡수되고. 그래서 이게 인체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코로 흡입된 에센셜 오일의 성분은 코 점막에 있는 후각세포에서 후각신경을 거쳐 대뇌 변연계, 림빅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변연계는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간 두뇌에서 가장 먼저 생긴 부분으로 소화계, 생식계 등에 관계하며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을 관장합니다. 후각신경에 의해 자극받은 변연계는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시상하부는 다시 뇌하수체에 자극을 전달한다.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계, 면역계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 흡입하게 되면 코, 그리고 후각신경, 그리고 변연계, 대뇌피질, 그 다음 시상하부, 뇌하수체, 자율신경, 호르몬계, 그리고 면역계, 이 경로로 흡수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 흡입하게 되면 코로 통해서 뇌로도 가지만 코를 통해서 이제 폐로 내려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코, 폐, 기관 및 조직, 그리고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후각은 이제 미각, 촉각, 시각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우리 변연계에 전달된다고 해요. 그만큼 강력하다. 그 다음 피부를 통한 흡수는 이제 마사지가 대표적이죠.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는 오일의 피부 흡수와 더불어 방향요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에센셜 오일은 미세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 통과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 에센셜 오일은 모공과 땀샘, 각질층을 통과하여 진피에 침투되고 진피에 침투된 에센셜 오일의 성분은 모세혈관과 림프관을 통해 전신을 순환합니다. 이렇게 해서 흡수된 에센셜 오일의 성분은 체내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 내 몸에 전신에 돌다가 안 좋은 곳에 가서 작용을 하고 염증을 없애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5에서 6시간이 지나면 에센셜 오일의 성분이 체내에 남아있지 않고 다 배출이 됩니다. 오줌으로, 땀으로. 그리고 섭취 경로. 에센셜 오일의 섭취를 통한 경우 섭취를 하는 것은 피부를 통한 흡수와는 메커니즘이 좀 다르죠. 이제 먹게 되면 소화 그리고 흡수 기관을 거쳐서 혈관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후각이나 피부를 통한 흡수보다도 확실하게 많은 양이 내 몸속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효과도 가장 강력한 것이고요. 프랑스 의료계에서는 에센셜 오일을 섭취하도록 처방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판매되고 최고 치유 등급의 에센셜 오일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도 하였기에 섭취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섭취를 통한 흡수 경로는 입으로 먹으면 위로 먼저 가고 위에서 소장, 그리고 소장에서 혈관을 타고 몸 전체, 기관 및 조직에 퍼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아로마 테라피의 주요 효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딥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로마 테라피 효능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심리적 효과. 이제 에센셜 오일은 향에 따라서 감정을 안정시키기도 하지만 흥분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신경성 장애를 치유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노인성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도 확인이 되었거든요. 자, 우리 신체 입장에서는 우리 뇌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BBB라는 혈뇌 장벽이 있습니다. 이곳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침범할 수가 없다.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막아놓은 장벽이거든요. 인간이 만든 의약, 약품은 절대 이곳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 왜냐면 이 인간이란 종족이 정말 멸망을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 에센셜 오일의 세스큐테르펜이라는 이 성분은 이 혈내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인성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효과. 아까 보셨겠지만 에센셜 오일의 향 성분은 코에서 뇌 하수체로 전달되고 각종 성분에 맞는 생리활성 물질을 생성하며 소화계 그리고 생식계의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죠. 그리고 생리적인 효과, 호르몬 균형 유지, 자율신경 안정 이런 것들이 에센셜 오일의 향 성분은 코에서 뇌하수체로 바로 전달되어 각종 성분에 맞는 생리활성 물질을 생성하며 소화계 뿐만 아니라 생식계의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 또는 내분비계 그리고 면역계에 관계하는 호르몬을 필요할 때는 분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몸의 생리적 변화를 가져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항균 방부 효과. 거의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은 항균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흡기 감염인 감기, 천식, 기침, 그리고 두통의 효과가 있고 바이러스의 성장을 막고 이제 박테리아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감염 질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실내에 확산시키면 살충 효과 그리고 악취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피톤치드 아시죠? 산림욕에 많은 피톤치드 그거를 우리 집안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피부 회복 촉진, 미용 효과에도 뛰어납니다. 에센셜 오일은 여러 문제성 피부에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방부 효과, 고대 이집트에서 미이라 제조에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현재까지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방부 효과입니다. 우리 피부 입장에서 방부 효과는 뭐예요? 노화를 늦춰준다. 그리고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 입은 피부, 여드름 피부, 민감성 피부 이런 피부에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특히 셀룰라이트를 분해하고 체내에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비만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과 주파수 이론.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정기적 주파수를 갖고 있고 주파수는 우리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한 신체는 60에서 70MHz 사이의 주파수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58MHz 이하가 되면 이제 질병이 시작되고 이제 몸이 아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알코올, 담배, 커피, 패스트푸드, 보존제, 방부제, 첨가제, 살충제, 제초제, 매연, 소음, 전자파, 컴퓨터,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는 이 주파수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는 당연히 주파수를 올리게 되고요. 명상이나 기도하는 것도 주파수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이 에센셜 오일에 또 주파수가 다 있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118MHz라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kin센스, 심지어 더 높죠. 147MHz. 그리고 에센셜 오일 중에서 가장 높은 로즈, 그리고 가장 비싼 로즈. 이 비싼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로즈 에센셜 오일은 무려 320MHz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정말 넘치죠. 이 주파수 발생기가 1920년도 초에 발명이 되었는데 이제 그는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여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주파수가 병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고 병균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 에센셜 오일은 우리 몸의 주파수를 높이는데도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 참 좋은 점이 많죠? 여기까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 사용 시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변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에센셜 오일은 강력한 농축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방울만 써도 인체에 강력한 작용을 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 호르몬적으로도 큰 변화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제한적 사용,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잘 흐르게 하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로즈마리, 타임, 그리고 페퍼민트, 이런 오일들은 혈압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간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는 오일들은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조금씩 자주 사용하는 게 몸에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좋은 예시 같습니다. 그리고 감광성 오일, 시트러스 오일들은 감광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고 10시간 이내 햇빛을 보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만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개인 패치 테스트 필수. 우리는 다 다른 몸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자고, 또 어떤 분은 하루에 몇 잔을 마셔도 괜찮고, 또 어떤 분은 알코올이 한 잔만 마셔도 뭐 몸이 빨개지고, 또 어떤 분은 괜찮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용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피부에 바르고 싶다 그러면은 소량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량만 먼저 사용해보고, 아 괜찮네, 좋네, 그럴 때 조금씩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오일들도 많기 때문에 희석을 해주시는 거를 항상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피부에 바를 때는 그 바른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보존 기간은 오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 개봉 후에는 1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샌달우드, 유향, 몰약, 베티버 등 오래될수록 품질이 좋아지는 오일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로마 테라피의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잘 모르시고 에센셜 오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는데,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일부자의 카일이었습니다.